전 부장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남북은 미북 대화와 비핵화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계광장에서는 김영철 방한 규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배우 최일화 씨가 과거 성추행 사실을 자진 사과하며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신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사상 최다 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단이 해산했습니다. 단일팀으로 함께 훈련하고 경기를 뛴 남북 선수단은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이 많이 들어서 보고 싶을 거라고, 아프지 말고 서로 잘 지내고 있다가 꼭 다시 보자고. 쓰레기를 한데 모아 자동으로 처리하는 쓰레기 집화 시설이 고장이 잦아 가동률이 10%도 안 됩니다. 16억 원을 들여 만든 음식물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지만 수북히 쌓인 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에 몰래 설치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 추적 취재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폐의식을 총괄한 송승환 총감독을 만나 남북 평화주자 선정 과정 등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 같은 기분도 안 들고 그 밤에 리허설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17일 동안 우리에게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했던 평창올림픽이 모두 끝나고 이제 다시 냉엄한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이 작은 불씨를 어떻게 하면 계속 살려나갈 것인가? 그 첫 번째 관건은 북한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김영철 일행은 오늘 묵고 있는 호텔에서 두문불출하며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커힐 호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먼저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우리 당국자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 호텔을 드나들면서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은 김기혁 남북회담 운영본부장 등이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에서 국정원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의 어제 면담 내용을 기초로 미북 대화 성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브리핑은 될 겁니다. 정용 안보실장 왜 청와대에 포스트들이 하셔야 되죠. 김영철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워커힐 호텔 1층 중식당에서 오천회 겸해 만났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한 회담에서 정 실장은 김영철에게 북한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노력했다고 설명했고 북미 대화를 위해 미국과도 대화했다고 설득했습니다. 김영철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하지만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김영철이 머무는 동안 이곳에서 숙박을 하며 회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남관표 2차장과 이덕행 통일비서관,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본부장도 하루 종일 분주하게 호텔을 들락거렸습니다. 회담 경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새로운 지침을 받아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내일까지 서울에 머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커힐 호텔 앞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김영철은 어제 올림픽 폐막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얘기를 꺼냈고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어떤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 언급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인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북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핵 동결과 폐기의 2단계 해법을 주장해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착점은 폐기지만 시작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바뀐 정세와 환경에 맞춰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철은 문 대통령 주장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미북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영철은 미북 대화를 성사시킬 추가 핵실험 포기 등 비핵화 초기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미국은 대화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한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백악관은 어떤 대화의 결과도 비핵화여야 한다며 북한의 대화용의 언급이 비핵화로 향하는 첫 걸음을 의미하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애초 이번 방한 기간 미국과 대화하기보다는 미북 대화 구상을 우리 정부와 공유하는 게 목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지금 김영철 일행은 호텔 한 층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고 그 아래층에는 우리 당국자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북한과의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 어떻게 대화가 진행 중인지 정운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랜드 워커힐 호텔 17층에는 1박 가격 800만 원인 프레지덴셜 스위트 등 모두 스위트룸으로 10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17층을 모두 사용하며 숙소와 회담장으로 이용했습니다. 7층 올라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못 올라가요. 앞서 김여정은 가장 비싼 방에서 잤지만 김영철은 그보다 한 등급 낮은 방에서 숙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14층부터 16층까지 객실 다수를 사용 중입니다. 특히 16층엔 사무국과 상황실을 꾸려 북측과의 접촉에 실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객실에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게 이해하시면 된다. 한 층을 사이로 워커힐 호텔에 회담 사무국과 북한 통일전선부 분소가 차려진 셈입니다. 워커힐 호텔은 김여정과 현성월도 사용했습니다. 비밀 회담장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다른 빌딩 위에 올라가서 렌즈를 들이대면은 옛날 우병우 사진 찍혔다는 그런 거가 없다 이거죠. 평소 회담장인 스위트룸에선 술잔을 기울이며 격이 없는 대화가 오가기도 하지만 어젯밤에는 술병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자, 이렇게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인데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오늘 경찰 추산 8천여 명이 참여한 김영철 방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부상을 입은 해병대원도 참여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지 다시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 김영철 시위자들이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김영철 방한 규탄 집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짝꿍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청와대 주사법 물러가라! 자유한국당 규탄 대회에는 연평도 포격 당시 부상을 입었던 해병도 참석했습니다. 주적을 구별 못하는 현 정권과 여당의 잘못된 결정들 우리 사회 영웅들이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천안함 유족들도 청와대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거센 반대 여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을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한국당을 비판하면서도 몸을 낮춥니다. 정부 여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지 재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단 하나라도 북한 소행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주장에 3만 6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3박 4일을 머무르고 오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서는 북한 김영철과 앞뒷줄에 가까이 앉았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개막식 때 온 펜스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고
김영철 옆자리에 배치됐던 주한미군 사령관은 일부러 자리를 바꿔서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뒷줄에 앉은 북한 김영철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텔레비에서 많이 뵀습니다. 그러나 이방카 트럼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과 악수할 때도 허공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김영철 옆자리에 앉게 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진성 헌재소장과 자리를 바꿔 피했습니다. 폐막식 내내 표정은 경직됐습니다. 이방카는 입국대와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편으로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실무 접촉 가능성이 점쳐진 앨리슨 후커 보좌관도 따로 남지 않고 출국길에 동행했습니다. 주미 대사관 측은 방한 기간 미국 대표단과 북한 인사 간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후커와 북한 외무성 소속 최강일이 폐막식에 나타나지 않아 따로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방카는 한국을 떠나기 전 멋진 첫 방문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방카의 3박 4일 방한 일정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Good morning, Ivanka. Any last message for South Korea people? It was a wonderful first visit and just exciting and beautiful, and I look forward to returning very soon.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를 찾은 이방카. 만찬이 마련된 상춘제 입구에는 비단실이 놓여 있습니다. Especially for you. They're gorgeous. Thank you very much. 김정숙 여사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방카를 배려해 전통 유대 식사법에 맞춘 한식 요리가 준비됐고 해금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An evening we'll never forget. 김정숙 여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스노우보드 경기 관람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는군요. 휴대전화입니다. 이제부터 우여곡절 셀카 찍기가 시작됩니다. 한 장관과도 한 장, 유승민 IOC 위원과도 한 장. 이방카는 이때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겁에 질린 듯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이. 무슨 일일까요? 미국 선수들을 응원하러 가는 길에 아이를 발견한 이방카.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무리 달래도 그치질 않네요. 이방카의 엄마 미소도 항상 통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올림픽 폐막식에서 다시 만난 이방카와 김정숙 여사는 그새 꽤 친해진 듯 포옹을 나눴습니다. 까딱까딱 K-팝에 함께 박자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앉은 북한 김영철은 먼저 행사장을 나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방카에게 손가락 하트를 직접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건 폐회식 공연을 맡았던 엑소와 CL을 만나 바로 써먹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멜라니아 여사가 손가락 하트를 배우기도 했죠. 오케이, 네, 학생들 고맙습니다. 이방카는 방한 기간 가진 미 M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여정과 비교되는 데 대해 한국의 자매들과 비교되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간 이방카. 그의 첫 한국 방문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전달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도 오늘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북 단일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선수들끼리는 정이 많이 들었는지 이별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언제 또다시 볼 수 있을까? 서로 부둥켜하는 남북 단일팀 선수들의 뺨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 문도 차마 닫지 못하고 언니 그만 울어요. 안녕하세요. 문이 닫힌 뒤에도 창문 밖으로 잡은 손을 한동안 놓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락이 되고 막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마음이 괜찮을 텐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단일팀을 이끌었던 세라머리 감독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Years and we've only been together for 3 weeks. It's really special and that says something about our team. It's really special. 북으로 돌아가는 응원단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남북 단일팀 경기입니다. 기억나는 경기. 오케이, 단일팀. 자, 빨리 가자. 한국에 있는 동안 극도로 말을 아꼈던 응원단이지만 떠나는 순간엔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한강토에서 한 핏줄을 입고 사는데 이게 갈라져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다. 안녕히 계세요.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예, 지금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청와대가 속 시원한 발표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뭔가 깊숙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현재 상황은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미북 대화를 주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치부 김정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뭐 좀 있었습니까? 뭐 어제는 이제 특별한 설명은 없었는데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예. 예. 이제 반응이 나왔다는 대목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바로 기자들도 이제 두 가지 대목을 두고 바로 좀 이제 관심을 예.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 대통령이 이제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언급한 비핵화 방안이 뭐냐라는 거였고요. 그 두 번째는 김영철이 보인 그 반응이 뭐냐 했는데 청와대는 둘 다 지금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동결 후 폐기 2단계 폐기 방안을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짐작은 되는군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입구론, 출구론 이렇게 예, 계속 이제 그렇죠. 강조를 해왔는데 그것도 이제 기자들이 이제 또 질문을 하니까 약간 이제 거기에다가 바뀐 정세와 환경에 맞췄다 뭐 이런 대목을 이제 청와대가 설명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게 핵 개발 단계가 아니고 핵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동결이 뜻하는 바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 기간 추가 핵실험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추가 미사일 도발을 좀 포기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결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또 옛날에는 비핵화 얘기만 나오면 이제 펄쩍 뛰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죠. 예, 뭐 어제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냐 했더니 뭐 경청했다 뭐 이렇게 예. 했는데 아까 이제 뭐 반응이 있었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진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볼 수도 그냥 있겠는데. 듣고서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무시하거나 나갔어야 되는데 뭔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뭐 그런데 대통령이 이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 문턱을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대화 문턱을 낮추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떤 사정이 반영된 발언일까요? 예, 미국에는 문턱을 낮춰라 그랬고요. 예. 북한에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라 이렇게 양쪽에 주문을 했는데 중국과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문턱과 의지의 간극이 굉장히 큰 점인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하는 말이 그 간극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뭐 최소한의 조치에 접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진행된 이제 이런 회담의 의지로 보입니다. 핵심 의지로 보이는데 하지만 쉽게 해답이 나올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로 보입니다. 야, 그런데
뭐 김영철이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 비핵화 문제만큼은 함부로 본인이 결정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주제인 것이죠. 예, 뭐 김정은 외에는 이거를 결정할 사람이 없다고도 하는데 예.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발표에 약간 흥미로운 좀 대목이 있습니다. 그 김여정은 특명받고 왔다는데 도대체 김영철은 무슨 자격으로 서울에 왔냐라는 질문이 기자들사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와대는 김영철이 스스로 왜 왔는지 말을 했지만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상당한 협상 권한을 갖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부터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랬다면 이방카하고도 뭔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 뭐 이런 걸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폐막식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썰렁하지 않았습니까? 예, 방금 나온 대로 이제 북한이 그래서 보면 좀 평창 올림픽 기간에 뭐 당장 미국과 대화를 성공시켰다 뭐 이런 목표가 있었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예. 또 미국이 쉽사리 대화에 이제 응해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북한이 잘 알고 있고요. 예. 또 그 조건이 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줘야 미국이 응할지 논의하고 또 자신들은 어디까지 내놓을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통해서 좀 미국에 전달하는 게 북한 대표단의 목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접점을 찾는 시도가 지금 워커앤 호텔에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돌아갑니까? 예, 내일 돌아갑니다. 예, 그럼 오늘 밤에 상당히 뭔가 진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파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두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문화계 미투 파문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립극장장 후보에 올랐던 김성만 씨와 배우 최일화 씨가 성추행 의혹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켜온 배우 오달수 씨는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박소영 기자입니다. 배우 오달수 씨가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30년 전 20대 초반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돌이켜봤지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열흘 넘게 성추행 논란에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촬영 중인 작업을 마치는 게 배우로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어떤 기사의 댓글로 시작한 거잖아요. 기억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거예요. 배우 최일화 씨는 성추행 전력을 자진 사과했습니다. 최 씨는 저의 무지를 반성한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닷새 전 임용된 교수직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1년 전 제자의 성추행 폭로로 국립극장장 후보에서 탈락한 김성만 전 한예종 교수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밀양 연극촌장이었던 하용부 씨도 성폭행 의혹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처벌받겠다, 인간문화재도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미투 운동은 종교계로 확산됐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외치며 사회 활동을 하던 천주교 신부들이 잇따라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천주교 수원 교구의 한 성당입니다.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미사를 중단한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천주교 수원 교구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여신도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모 신부의 주임 신부 직책을 박탈했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2월 23일이요. 교구에서 드린 겁니다. 한 신부는 정의구현 사제단 활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쌍용차 해고 사태와 세월호 참사 등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 신부는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특사로 석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신부는 최근 정의구현 사제단도 탈퇴했습니다. 경찰은 성추문에 대해 내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든 신고죄 이제 고소기간이 완료됐는지든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경찰은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부인 A 신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여성 활동가는 A 신부가 4년 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 신부는 SNS로 공개 사과하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사퇴했습니다. A 신부는 인혁당 사건과 제주 해군기지 저지 운동 등 인권 활동을 해왔습니다. 천주교 측은 A 신부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미투 운동이 여권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낙곰수 김어준 씨의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며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곰수 김어준 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에 이용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습니다.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하지만 누군가는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 소재로 삼고 싶어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이 공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정청래 전 의원은 난독증이라며 천지분간 못하기는이라고 했고, 손혜원 의원은 댓글단의 악성 공작이라며 김어준 씨를 옹호했습니다. 야당은 김어준 씨의 방송 하차를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들과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지상파와 라디오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친구인 연극인 이윤택 씨가 성범죄 의혹에 휩싸이고 여권이 성범죄에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를 16시간 조사한 뒤에 돌려보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뿐인 것 같은데 이러면 다음 주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다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검찰은 6시간 뒤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이 전무를 소환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청계재단 이사인 이 전무는 민간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사용처를 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아닌 새로운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조카 동영 씨와 처남댁, 형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올림픽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과 맞사이를 동시다발로 불렀습니다. 큰형 이상은 씨는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로 소환이 예상됩니다. 이로써 다스 실소유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삼성 뇌물 등 각종 의혹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경기 평택의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뒤 폭침 주범의 국빈 대접을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서울의 주택가 한가운데에 억대 판돈이 오고 가는 불법 도박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신고를 해도 도박판이 없어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성들이 다닥다닥 모여 앉아 카드패를 확인합니다. 이제 베팅. 테이블에 지폐가 금세 수북이 쌓입니다. 열기가 오르니 5만 원짜리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다 잃으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빌려줍니다. 50대 A씨가 동거녀와 함께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입니다. 이들은 당구장과 기원, 오피스텔 등 주택가 골목을 돌며 억대 도박을 벌였습니다. 판돈이 크다 보니 호기심에 참가했다가 일주일도 안 돼 1억 원 넘게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장을 만들고 그 옆에다 또 밀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쪽에 들어가면 도박하는 테이블이 있고 체리마스터, 사설경마. 조용한 주택가를 파고든 불법 도박장에 주민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쪽은 새로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있으면 내가 같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내가.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판돈을 치워버립니다. 영화 타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 똑똑똑 두드려 펴서 하룻밤 다 치면 증거가 없어지잖아요. 증거를 잡지 못한 경찰은 도박 영상을 바탕으로 약식 기소해 벌금 1,100만 원을 물리는 데 그쳤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가 43만 5천 명이었고 청년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대학 졸업생들 가운데는 아예 졸업식장을 가지 않거나 조용히 졸업장만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달라진 졸업식 풍경,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졸업장이 산더미입니다. 졸업생들에게 택배로 보내야 할 판입니다. 강당엔 곳곳이 빈자리입니다. 이 학교 졸업생 5천 명 가운데 2천 명이 불참했습니다. 꽃장사 대목도 옛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2만 원, 3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어찌 장사가 없고 지금 졸업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옛날만큼 없어요. 절반 이상 줄었어요. 주요 대학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취업난이 바꿔놓은 풍경입니다.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졸업식에 안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하반기에서 붙어서 인턴하고 있느라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졸업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대답이 절반을 넘었고 취업이나 시험 준비로 빠듯해서라는 대답도 17%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재학생만 인턴 채용을 하다 보니 무작정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졸업 유예족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졸업을 계속 한없이 유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취업 못한 졸업생들에겐 졸업식마저 사치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요즘 찐담배로 불리는 관련형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 많죠.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적다, 비슷하다 논란은 여전한데요.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 이에 대한 연구조사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 곳곳에서 사람들이 관련형 전자담배를 핍니다. 전자담배는 지난달 담배 시장 점유율 9.1%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래도 끓지 않고 몸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이코스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은 최근 전자담배의 증기 속 유해 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90% 적다고 결론 냈습니다. 반면 미국 FDA는 전자담배가 질병 위험을 줄인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도 심지어는 담배 회사들도 이게 해로움이 줄었다고는 표현하지만 그 안에 결국은 발암물질이랑 독성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부터 유해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공기를 차단하지 않는 국제표준화기구 방식과 공기를 차단하는 캐나다 보건부 방식 두 가지입니다. 식약처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담배의 타르와 여기 아이코스의 타르하고는 내용물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식약처는 전자담배 속 니코틴과 타르 등 유해물질 9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올 상반기 중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쓰레기 집화 시설이 2010년부터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83곳, 60여만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상태인데요. 정작 제대로 사용 중인 건 10% 남짓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먼저 김태훈 기자의 리포트 보고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3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과천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15개 동 가운데 1개 동 지하에 음식물 쓰레기 집화장을 짓고 있습니다.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를 한데 모아 보관했다가 쓰레기차가 수거해가는 겁니다. 악취와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분양 계약 전 사전 고지가 없었다며 해당 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는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 공고문상의 고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안내나 고지. 집화장이 설치되는 아파트 동에 조합원은 한 집도 없어 일반 분양 주민에게 고의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거 말고도 재건축 단지가 앞으로도 지금 한 서너 단지가 남았는데 거기 안전하게 거기를 하지. 이거 누가 이걸 알고 여기를. 파주시에 있는 이 아파트는 분양한 지 8년이 됐지만 처음 지을 때 만든 쓰레기 집화 시설은 2년 쓰고 버려졌습니다. 16억 원을 들여 만든 음식물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지만 수북히 쌓인 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민들은 이런 구식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490여 차례 고장이 난 데다 보증 기간 후엔 수리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었기 때문입니다. 투입함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주민 투표 결과 91.5%가 구식 종량제 방식을 원했지만 파주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묵살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입지 취지가 그쪽 신도시이기 때문에 자동 집화 그런 시스템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해서 그렇게 들어온 상태거든요. 전국 신도시에서 야심차게 도입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훈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시설을 도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지자체 등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는 그렇게 보긴 조금 힘듭니다. 예. 이 투입구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땅 밑에 묻힌 관할은 하나예요. 예. 결국 모이는 곳에서는 섞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일부 시민들은 이 시설의 관리 실태를 확인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네, 이 우체통같이 생긴 쓰레기함 설치 비용만 6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합니다. 예. 이 설치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이걸 설치하지 않을 경우 준공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모두 시민들의 부담입니다. 예. 땅 밑에 묻힌 관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분은 각 아파트가 정비 의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 장비를 설치하느라 주민들이 부담한 돈은 전국적으로 2조 원가량이지만 실제 가동률은 10% 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입니다. 이렇게 가동률이 낮은 건 고장 때문입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이 일단 지하에 묻혀 있는데 이 관이 자주 막힌다는 겁니다. 이 관이 막히게 되면 이 관에 연결된 모든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고장을 일으키는데요. 예. 이 관을 뚫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 이 비용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뭔가 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17일간) 우리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 한국 선수단이 오늘 새로운 꿈을 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성적도 경기 운영도 훌륭했고 가장 우려했던 날씨도 도우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강릉 선수촌에 모인 우리 선수들. 주마등처럼 지난 17일간의 여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기쁨과 슬픔도 많이 있었던 올림픽인 것 같아요. 4년 뒤 베이징에서는 이 평창 올림픽 출전한 게 좀 더 약이 돼서 한국에서 30년 만에 열린 올림픽이자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역대 가장 많은 17개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특히 빙상에 편중됐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이 나와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의 미래까지 밝혔습니다. 한국 최초, 아시아 최초의 타이틀을 쏟아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대회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영미와 안경 선배 등 아시아 최초 올림픽 은메달의 쾌거를 달성한 컬링의 팀킴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건배사를 우리 문체부는 술자리에서 계속 영미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도 성공적인 대회의 또 다른 비결입니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자원봉사를 수행했고요. 마음이 굉장히 벅차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다며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극찬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번 올림픽 폐막식의 하이라이트는 드론쇼였는데요. 연습도 없이 한 번에 성공한 작품이었습니다. 개폐막식의 연출을 맡은 송승환 총감독이 그 뒷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총감독 기간만 2년 6개월. 개폐막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송승환 감독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 같은 기분도 안 들고 또 밤에 리허설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많지 않은 예산 탓에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90% 이상 역량을 발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세계적 찬사를 얻었던 드론쇼. 회식 전전날까지 리허설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바람, 안개,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드론팀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갑자기 결정된 남북 성화봉송도 도안 유지 때문에 리허설 없이 한 번에 끝냈습니다. 바로 전날 이제 그 계단을 뛰어오를 두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죠. 100km가 넘으면 계단이 가다가 멈춰버리거나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들이 인이어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이어로 거기 서세요. 거기 돌아서세요. 자, 이제 위를 보세요. 자, 이제 뛰기 시작하세요. 하나, 둘, 이렇게. 폐막식 가수로 거론됐던 월드스타 싸이의 불참 이유도 밝혔습니다. 강남스타일을 이제 올림픽에서 또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셨고, 그래서 그럼 그거 제가 직접 EDM으로 편곡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총 감독으로서 맹렬하게 달렸지만 그 과정에는 뜨거운 눈물도 함께했습니다. 중에도 어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연습을 안 할 수도 없고 살을 내일 듯이 추운데 연습을 시킬 수도 없고 참 굉장히 그런 게 힘들었어요. 세계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송승환 감독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연극무대 소극장에서 또 다른 꿈을 이어갑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메달리스트들에게 주어지는 포상금과 격려금은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죠. 이번 올림픽의 포상금 왕은 누구인지 신유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달 포상금으로 금은동 각각 6,300만 원, 3,500만 원, 2,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는 4,725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연금 최대 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미 연금 100만 원을 받는 선수는 장려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각 연맹으로부터 메달 포상금이 추가됩니다. 여자 쇼트트랙 1,500m와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정은 포상금과 일시 장려금을 합쳐 2억 1,800만 원을 받습니다. 빙상연맹 금메달 포상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소치올림픽에서는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은메달리스트 배추보이 이상호는 한국설상 첫 메달 공로를 인정받아 스키협회 포상금 2억 원을 합쳐 총 2억 3,500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올림픽 포상금 왕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사용하기에 너무 큰 돈이라 현재로서는 이제 부모님께 이제 관리를 좀 이제 부탁드리고. 올림픽 매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에 팀 추월 은메달까지 거머쥔 이승우는 8,925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감독과 코치 포상금은 금메달의 경우 각각 8천만 원과 6천만 원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바로 영미죠. 유통가도 이 열풍에 합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미들은 놀이공원을 반값에 갈 수 있고요. 술 한 병이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기다려. 영미만. 스킵 김은정이 수없이 불렀던 이름. 영미는 놀이공원에서 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혹시 성함에 영이나 미 혹시 들어가시나요? 영이나 미 한 글자만 들어가도 놀이공원 입장료가 절반입니다. 제 이름에 미자가 들어가서 이런 행운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림픽의 열기가 3월 때에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영미인 고깃집의 손님들에겐 소주 한 병이 공짜입니다.
영미야가 귀 속에 쏙쏙쏙 들어와가지고요. 모든 영미라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겼으면 해서요. 한 워터파크는 영미, 은정, 경혜 등 여자 컬링 팀원과 이름이 같으면 무료로 입장합니다. 컬링 관련 매출도 엄청 늘었습니다. 빙판을 책상 위에 옮겨온 실내용 컬링 보드게임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이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어제 폐장하기로 했던 서울스케이트장은 컬링장 때문에 3일절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정작 본인은 얼떨떨합니다. 제 이름이 조금 옛날 이름이라서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개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영미는 이제 평창 하면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다가 결국 입실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특히 김영철 방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국회 생산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장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웃으며 만나 악수를 나눕니다. 내일 모레 본회의에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 주시기를 특히 당부드리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곧바로 얼어붙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를 파행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2월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인데 국회가 아직 이렇게 정상화되어 있지 못해서 한국당은 김영철 방안을 따지자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부르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합니다. 배난질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하지 못하는 이 국회가 정세균 의장님 제대로 된 국회입니까? 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이 국회입니다. 따질 건 따져야지. 바른미래당은 단초는 김영철 방안을 허용한 정부 여당이 있다면서도 한국당도 국회에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너희들 반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길 간다라는 일방적인 선언이지. 분당으로 교섭단체에서 제외된 민주평화당은 국회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북한 김영철의 방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전범과는 대화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자 여당 측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김영철과 대화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최원묵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박근혜 정부 때죠. 지난 2014년에도 분명히 남북 대화가 있었고 그때도 김영철이 나왔고 이번에 김영철도 같은 사람인데 다른 건 뭐가 다른 거죠? 네, 2014년에 김영철과 2018년에 김영철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점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4년 전과 달리 이번엔 국빈급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4년 전엔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화 상대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1시간 동안 대화했고요. 어제 만찬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차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함께했습니다. 만난 곳도 4년 전엔 중립지대인 판문점이었는데 이번엔 평창과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정부는 김영철의 교통 편의를 위해 KTX가 서지 않는 덕소역에 특별 열차를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도 김영철을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화 상대였지만 의제와 분위기는 크게 다른데요. 2014년 남북 군사회담은 북한의 서해 NLL 침범으로 일어난 교전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번엔 남북 관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년 전 회담에선 우리 측이 김영철에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발표를 들어보시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측의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 김영철에게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거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족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4년 전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김영철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한반도 상황이 참 급박한데요. 예. 남북 대화가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반도가 평창 이전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될 거란 인식 때문입니다. 예. 올림픽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거친 2단계란 말로 대북 군사 행동을 경고하기도 했죠. 우리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빨리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는 하면서도 또 지나친 대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묵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하면서 이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종심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중국 언론은 분석하지만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2022년이면 10년 임기를 채우는 시진핑 중국 주석. 중국 당 중앙위원회가 주석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随着时代进步，中国共产党和人民的视野不断发展，而在不断的完善。 사실상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것인데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맞설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도 중국몽 실현을 위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집단 지도 체제가 와해됐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시 주석이 21세기 마오쩌둥이 되려는 목적을 이뤘다며 1인 독재의 최후는 비극이 될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SNS에선 이러다 북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도 나옵니다. 중국은 다음 달 5일 전인대를 열어 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스마트폰의 신기술이 대거 공개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 번역도 검색도 찍기만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최신작 공개 행사에 관람객들이 몰려듭니다. This is the Galaxy S9 and S9 Plus. S9의 핵심은 인공지능 카메라였습니다. 렌즈로 외국어 문장을 비추자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인식해내는 언어만 무려 104개입니다. 어두운 사진도 선명하게 바꿔놓고 초당 960프레임의 초고속 카메라도 화제입니다. And try to understand that people more and more wants a quality picture in any situation. 3D 이모티콘 기능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카메라에서 AR 기능을 선택한 뒤 셀카를 찍으면 100개의 점을 따라 나를 닮은 이모지가 만들어집니다. LG전자는 기존 V30에 인공지능을 강화한 V30S 신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사물의 정보를 인식하고 검색과 쇼핑까지 연결시켜줍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X의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3D 이모티콘을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S9과 V30S는 모레 사전 예약에 들어갑니다. 똑똑한 카메라로 중무장한 프리미엄 3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아서 출퇴근용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젠 한 번의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너끈합니다. 테슬라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전기차 경쟁이 뜨거워졌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엔진룸에 엔진이 없습니다. 트렁크로 씁니다. 대신 차량의 아래쪽에 충전용 전지가 빼곡히 들어갑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모델 S를 국내에 처음 소개했습니다. This is truly one amazing car. This is the best car Tesla has ever built. 전기차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주행거리도 극복했습니다. 주행거리는 424km로 한 번 충전만으로도 넉넉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아차는 380km인 니로 EV를 오는 7월 내놓습니다. 수소에서 전지를 얻는 현대차의 또 다른 수소전기차 넥소는 600km로 주행거리를 늘렸습니다. 다음 달에 나옵니다. 일회 충전 주행거리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중화를 위해선 충전 인프라가 꼭 필요합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사용자들이 큰 불편 없는 제도의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늘리면서 동네 장보기용 세컨드카라는 이미지를 벗고 있는 전기차. 국산과 수입 전기차의 대결이 볼만하게 됐습니다. TV조선 홍민지입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느닷없이 최룡해를 비롯한 북한 실세 3인방이 왔을 때 일입니다. 애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올라가자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차렷 자세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폐막식 날 아침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와서 12시간을 머물렀습니다. 큰 통로를 열자며 고위급 회담도 명쾌하게 합의했죠. 하지만 돌아가자마자 잇따라 대남 도발을 하면서 이 합의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파격적인 대표단 파견은 권력을 확실히 잡았다는 과시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천안함 폭침을 지휘했던 김영철이 평창 폐막식에 와서 사흘을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정부의 대접이 파격적입니다. 반대 시위를 피해서 군사 도로까지 열어줬고 길목마다 교통신호를 조작해서 통과시켰습니다. KTX가 서지 않는 역에 특별 열차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선 얼마 전 방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행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반미 시위대를 만나서 급히 역주행까지 해야 했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굳이 김영철을 보낸 데는 분명 우리 내부의 결속을 흔들겠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선의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을 만나서 비핵화 얘기를 꺼냈고 김영철은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영철을 보내면서 핵포기를 바라는 건 바닷물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 해상 봉쇄가 실패하면 매우 거칠고 불행한 2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조급해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기 무섭게 한국과 북한, 미국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평창 이후 한반도였습니다. 네, 2월의 끝자락 추위도 한결 누그러졌습니다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 예보가 기다려지죠. 내일 오후에는 중부 일부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 예보 잘 확인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수도권 영서, 충청 지역 오후에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중부 산간은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남부지방 최고 15도까지 오릅니다. 출퇴근길 대비해서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요. 건조특보는 강원 영동과 남부 일부에 발효 중입니다. 자, 주간 날씨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